미국의 유명 영화 배우인 체드윅 보스만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인상은 희미했습니다. 저는 42를 참 재미나게 봤지만 정작 제키 로빈슨 역의 이 배우는 금방 잊었습니다. 오히려 갓 오브 이집트에 나온 배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망작에 출연한 배우를 오래 기억하지는 않죠. 그런 그가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 블랙팬서 역할을 맡고 마침내 영화 블랙팬서로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체드윅 보스먼은 할리우드가 주목하는 남자 배우로 우뚝 서게 되었죠. 마블의 영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MCU의 흐름으로 보아 2020년에 준비된 블랙팬서 2를 포함 많은 수의 영화에 와칸다의 국왕 트찰라 역으로 출연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체드윅 보스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배우에게 필요한 건 바로 블랙팬서의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우에게 이미지가 고착되는 것은 무척 고된 일입니다. 체드윅 보스먼은 어떻게든 블랙팬서로 이미지가 고정되지 않도록 다른 영화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 21 브릿지 더 테러 셧다운이 나온 것이죠. 이 영화의 제작에는 루소 형제와 체드윅 보스먼 본인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체드윅 보스먼이라는 배우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체드윅 보스먼은 블랙팬서에서 했던 것처럼 21 브릿지 더 테러 셧다운에서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아프리카식 영어가 아닌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고 블랙팬서 때보다는 다소 슬림한 체형으로 등장한 체드윅 보스먼은 전형적인 무비스타형 형사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판에 박힌 캐릭터를 느슨하게 연기한 것이죠. 뻔한 작품일수록 멋진 스타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깊은 작품일수록 연기파 배우가 필요하죠.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그리는 예술 영화에서 그림으로 그린 듯 아름답고 잘생긴 배우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에 뻔한 영화는 아름답고 잘생긴 스타가 나와야 그림이 사는 거죠. 쉬우면 쉬울수록 배우의 외형에, 개인기에, 스타성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영화일수록 스타들은 더욱 빛나기 마련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체드윅 보스먼의 존재감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연출이 그리 뛰어난 것은 아니고 각본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영화. 그렇다고 주연 배우의 존재감이 엄청난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체드윅 보스먼은 이 영화에서 지나치게 평범했어요. 코카인을 훔치러 온 2인조 강도,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8명의 경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한 형사가 맨해튼으로 향하는 모든 다리를 막는다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21 브릿지 더 테러 셧다운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리뷰 시작하죠. 영화는 순직한 경찰관의 장례식에서 말없이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흑인 소년의 모습을 비춰주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훌륭한 경찰이었던 아버지는 마약 중독자에 의해 얼굴이 지지겨져 살해당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뉴욕의 형사 데이비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체드윅 보스먼이 연기한 베테랑 형사 데이비스는 뛰어난 실력과 업적을 지녔지만 과격한 진압 방법으로 인해 내사를 받으며 추궁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문득 남북전쟁과 베트남전쟁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북전쟁에는 장전만 하던 군인들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실제 교전을 벌이고 실탄 사격을 한 것은 30%에 불과했다고요. 70%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데이비스의 물음은 곧 이 영화의 주제와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죠. 사건은 2명의 강도가 마약이 숨겨져 있는 레스토랑을 급습하면서 벌어집니다. 마이클과 레이 두 사람은 30kg의 코카인을 훔치기 위해 습격했지만 정작 창고에 있는 것은 300kg이나 되는 대규모의 코카인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두 사람.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경찰들이 찾아옵니다. 즉시 총격전이 벌어지죠. 총격전은 허무할 정도로 쉽게 강도 측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충분한 개연성과 설득력 있는 연출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일단 레이와 마이클은 소음기를 부착한 기관단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권총이 아니죠. 게다가 두 사람의 반응과 움직임, 사격 자세와 전술적으로 합리적인 행동들은 이들이 혹시 군인 출신 혹은 이라크나 아프간 같은 곳에 참전했던 실전 경험자들은 아닌가 하고 자연스럽게 의심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화력과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두 사람에게 경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무려 8명의 경관을 살해하고 두 사람은 달아납니다. 이에 데이비스가 출동합니다. 데이비스는 이들이 벌인 총격전의 상황으로 빠르게 추리를 해나갑니다. 여기에서 영화는 속도감을 부여합니다. 데이비스는 잘못된 정보로 헛다리를 짚는 법이 없고 주변 경찰들은 빠르게 정보를 업데이트해줍니다. 데이비스는 이들이 훔쳐간 50kg의 마약을 당장 처분할 곳이 한정적임을 깨닫고 이들이 맨해튼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맨해튼 섬으로 향하는 21개의 다리를 모조리 봉쇄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원제인 21 브릿지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 영화가 마치 강력한 두 강도와 그 배우의 조직을 상대하는 데이비스의 화끈한 액션 블록버스터 정도로 보입니다. 다이하드류의 영화로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기대를 보기 좋게 배신합니다. 영화의 원제인 21 브릿지는 아주 빠르게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초반에야 맨해튼의 다리를 모조리 봉쇄하고 범인을 검거한다는 데이비스의 작전이 긴장감을 만들어내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굳이 다리를 봉쇄해야만 했었나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모조리 봉쇄하고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 커다란 작전처럼 묘사해놓고 실제로는 좀도둑 2명을 쫓아다니는 것에 불과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참 평범하게 만들어버린 영화입니다. 다리를 막을 때는 블록버스터인데 막고 나서 추격을 시작하니 TV 드라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원제도 영화와 따로 노는데 우리나라에서 붙인 부제는 민망한 수준이죠. 더 테러 셧다운이라니 이걸 테러라고 부를 수나 있는 겁니까? 이 정도면 제목 낚시에 가깝죠. 아니나 다를까 2인조 강도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온 군인들이었습니다. 마이클의 형과 레이는 친구였지만 형은 전쟁 중에 죽었고 형을 따라 입대한 동생은 명령 불복종으로 불명예 제대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디테일한 설정이 영화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레이도 매력적인 캐릭터고 레이와 마이클은 미국에서 퇴역 군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은유하는 좋은 캐릭터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매력적인 설정들이 왜 이토록 가볍게 흩어지는가를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괜찮은 설정들입니다. 맨해튼, 뉴욕의 심장이자 양극화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 양극화, 이중적인 면모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월스트리트의 기만과 할렘의 야만이 공존하는 도시, 그곳에서 마주치는 강도와 경찰, 영광스러운 미군과 퇴역군인 레이의 부조화처럼 맨해튼은 그리고 뉴욕의 경찰들은 부조리합니다. 이 영화는 이러한 미국의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꼬집으려고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설정만 보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21 브릿지라는 제목조차 기만이었죠. 레이와 마이클은 돈을 바꾸기 위해 기술자를 찾아갑니다. 그 기술자는 그들의 돈을 금고에 보관하고 대신 돈을 세탁해주며 새로운 신분과 여권을 마련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영화가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데이비스는 레이와 마이클에게 이를 주선한 알선책을 추적하는 데 성공하지만 성급한 다른 형사가 그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경찰이 사망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일을 벌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도 그렇게 여겼죠. 하지만 기술자의 집을 습격한 경찰들은 달랐습니다. 대화할 의사를 보이고 있던 기술자에게 주저없이 총을 쏘는 모습에서 묘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기술자는 죽기 전 마이클에게 메모리 카드와 암호를 건넵니다. 마이클과 레이는 흩어져서 도망치지만 결국 레이는 사살당합니다. 데이비스와 마이클이 마주했을 때 마이클은 데이비스에게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30kg이라던 마약은 300kg이었고 경찰들은 노크를 하며 들어왔다는 점. 데이비스의 머리에는 오늘따라 유독 범인을 사살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경찰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도주한 마이클이 호텔 방에서 진실을 알게 되죠. 마이클이 알게 된 진실은 바로 뉴욕의 마약 카르텔의 정체였습니다. 사실 뉴욕의 경찰들이 바로 그 마약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약을 자기들끼리 처분하며 돈을 얻었습니다. 큰 돈을 말이죠. 그 비밀을 알고 있던 기술자가 사실을 알릴 수도 있으니 그를 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와 마이클까지 죽이면 위험은 사라지죠. 그 300kg의 마약은 경찰들이 마약 유통을 해왔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라이벌 마약 조직도 그걸 노리고 레이와 마이클을 보내 마약을 훔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데이비스는 결국 내부 고발자가 됩니다. 결말은 무척 단순하고 허무할 정도로 밋밋합니다. 마지막 총격 장면은 인상적이지만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맨해튼의 다리를 막으면서 요란을 떤 것과는 별개로 이 영화는 경찰의 비리에 대해서 말하는 작품입니다. 뉴욕의 경찰들은 부패했고 그들은 적은 급여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범죄라도 저지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삶을 견뎌낼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당연히 데이비스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데이비스는 30%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제대로 싸운 30%의 사람들. 여기에서 데이비스는 바로 그 30%의 사람입니다. 데이비스와 마이클이 철도에서 마주쳤을 때 마이클은 경고를 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마이클을 쫓아온 경찰들은 경고고 뭐고 죽이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총부터 쐈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데이비스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영화의 흐름상 경찰들이 대놓고 총부터 쏜 것은 그들 스스로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절박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은유인 것이죠. 데이비스처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상대에게 먼저 경고를 하고 상대가 경고를 듣지 않고 공격하려고 하면 그때에서야 총을 쏴야겠죠. 하지만 그래서는 경찰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험한 범죄자를 상대하고 있는 이상 충동적으로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것. 폭력을 다루는 조직, 경찰이 지니게 되는 필연적인 번민이자 딜레마입니다. 마이클이 경고를 해준 건 당신이 처음이라는 말을 했을 때 데이비스의 뇌리에 마약 중독자에게 당해 비참하게 살해당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 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데이비스의 아버지는 데이비스처럼 하다 죽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의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은 마이클이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데이비스에게 칭찬을 건네고 이후 자기들끼리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데이비스는 묘하게 저들의 조직에 자신이 섞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위화감을 느끼는 장면이 이 영화의 백미죠. 미국의 썩어빠진 경찰 조직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영화가 극도로 허술해지는 것은 결말 부분입니다. 우선 마이클의 사망 이후의 전개가 빠르다 못해 스킵을 하는 수준입니다. 경찰들은 그 누구도 기술자의 집에서 중요한 메모리가 사라졌다는 걸 알지 못하고 데이비스는 아무런 방해도 없이 집에서 쉽게 중요 정보를 모두 파악하게 됩니다. 거기에 맥케나와 직접 만나 대화하고 그 늙은 맥케나가 갑자기 데이비스를 죽이기 위해 총을 쏜다는 것에도 설득력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바보도 아니고 그 메모리를 가지고 혼자 왔을 리가 없으니까요. 특히 엔딩에서 그냥 모두 검거하고 툭 끝나는 것도 아쉬운 일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각본의 엉성함이 눈에 밟힙니다. 분명히 할 이야기가 더 있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도 영화는 그걸 후루룩 마셔버렸어요. 이러니 결말이 허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배우들의 연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좋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워낙 정형화된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체드윅 보스먼은 웃음기 없는 트찰라일 뿐 냉철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형사를, 그것도 진실과 거짓,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과거를 지닌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는 데에는 그리 인상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는 좋은 배우이지만 이 영화에서는 조금 더 보여줘야 했다고 생각해요. 21개의 다리를 막았지만 기대했던 스케일은 전혀 보여주지 못한 영화. 전투 장면에서의 사소한 디테일들은 살아있었고 배우들의 디테일한 연기도 좋지만 감독의 연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영화. 후반부 진행이 너무나 단조롭고 밋밋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반전 없는 영화. 21 브릿지 더 테러 셧다운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후반부 진행을 조금 더 꼬거나 혹은 상대하는 조직을 등장시키고 장르적 재미를 올리기 위해 스펙타클한 액션을 추가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잘 드러나지만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나 안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훨씬 더 좋은 영화, 더 재미있는 영화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브라이언 커크 감독은 이 소재로 평범한 영화를 만들고 체드윅 보스먼도 평범한 액션 배우로 보이게 만들더군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